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사실 홀미움 레이저, 홀랩 수술을 하고 나서 요실금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의외로 요실금이 그렇게 생기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비뇨질환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비정상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도 있고 수술적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외에 대기요법도 있긴 한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수술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거든요. 처음 수술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수술을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술을 받았는데도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지, 수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는 분도 있거든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다른 합병증 또는 전립선 비대증이 다시 재발, 그러니까 수술한 부분이 다시 재발돼서 비대증으로 증상을 심하게 앓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은 아버지, 사돈, 주변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아마 공유를 해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잘 열심히 해봤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인터넷을 보면은 어느 한 가지 수술만 너무 좋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수술만이 꼭 답은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수술이 각각 필요한 경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효과도 다르고 그 수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방법은 크게 이제 개복을 해서 하는 방법이랑 아니면 우리가 위내시경을 보듯이 요도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전립선에 이제 수술을 가하는 그런 이제 내시경적인 수술 방법이 있겠는데 최근에는 사실 내시경 기구도 좋고 절제하는 레이저나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고서는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적으로 할 때 그리고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대된 조직을 전립선 비대 조직을 아예 절제를 해주는 수술이 있겠고 또 하나는 전립선 비대 조직은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우리가 커튼을 씌듯이 전립선에다가 핀을 박아서 이렇게 넓혀만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방법을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간단히 영어로는 유로리프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국 내시경에 들어가서 전립선을 절제를 해주는 방법이 또 이게 어떻게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크게는 이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영어로는 TURP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장 조금 최근에 나온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 홀랩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TURP의 경우에는 내시경이 들어가서 그 전립선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듯이 이렇게 해서 넓혀주는 수술 방법이 되겠고 홀랩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전립선에 껍질만 남기고 도려내듯이 해서 안에 내용물을 방광으로 넣어 놓은 다음에 방광에서 갈아서 한 번에 꺼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재만 원장님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수술 종류 그리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 고주파 전류가 흐르는 루프를 통해서 전립선을 말씀대로 긁어서 이렇게 깎아내는 거죠. 전립선 비대된 부분을 깎아서 넓혀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결찰술, 아까 유로리프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찰사가 양쪽 전립선 비대 부위를 눌러서 그냥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전립선이 그냥 눌려서 옆으로 벌어지듯이 그래서 전립선 요도 부위가 확장이 되는 거죠. 수술 잘하셨네. 누가 세 번째는 이제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우리 적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절제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중간을 조직을 이렇게 파내듯이 깎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전립선 캡슐 부위랑 가운데 쉽게 말하면 혹 전립선 비대가 된 부분을 정말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를 레이저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적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덩어리째 분리가 된 전립선 조직은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은 방광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큰 덩어리를 바로 요도로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방광 안에서 분쇄를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모실레이터라 그래서 방광 안에서 지금 영상처럼 갈아서, 그래서 밖으로 잘게 잘게 갈아서 요도로 빼내서 조직을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죠.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사실 홀미움 레이저, 홀랩 수술을 하고 나서 요실금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의외로 요실금이 그렇게 생기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전립선 비대 조직을 홀미움 레이저로 적출을 하고 나서 간단히 지혈을 하고 나서 지금 요도 괄약근 쪽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도 괄약근이 지금처럼 이렇게 손상 없이 잘 보존이 되면은 홀미움 레이저, 홀랩 수술을 하고 나서 요실금이 생길 일은 정말 극히 드물고 사실 다 홀랩 수술을 하고 계시지만은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 수술을 하고 나서는 효과도 정말 좋고 요실금에 대한 걱정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진료하면서 보다 보면은 그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나서 요실금이 생긴다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게 전립선 비대 수술하고 전립선 암 수술을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위에 이제 전립선 암 수술하신 분들이 요실금이 너무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전립선 암 수술은 이런 그 전립선 비대 수술과 다르게 아예 개복을 하든지 뭐 로봇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배로 들어가서 전립선뿐만 아니고 전립선 주위 조직까지 다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암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전립선 바로 밑에 있는 괄약근 손상이 오는 경우가 꽤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립선 비대 수술과 전립선 암 수술은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